메가 프로젝트 삼성전자만 SK 하이닉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력과 용수 그리고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 여러모로 반도체가 되었든 수출 물량이 되었든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봐야 되느냐, 제가 오늘 준비한 에너지원은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변동성을 즐길 줄 알아야 우리가 계좌의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때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를 해놓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푼다고 하죠. 그것도 1조도 10조도 100조도 아니라 1000조 단위의 돈을. 그래서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프로젝트 투자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용인과 평택 이쪽을 제외하고 청주도 알고 있었죠. 이쪽을 제외하면 호남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팹을 광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해남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고창에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SK는 호남권에 그냥 이렇게 퉁 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 지역별로 명확하게 어떤 분야를 지원하겠다가 포인트였는데 SK하이닉스는 조금은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호남권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혹은 울산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사지중이 그려진 쪽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칩메이커 기업들이 이렇게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그동안에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증설 이야기를 하면 디램의 가격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증설해? 그러면 재고 많아지겠네? 그러면 지금의 제품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겠네? 그럴 수 있어서. 하지만 지금은 뭐죠? 갑과 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쇼티지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더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할 거냐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데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용인도 아직 해결할 게 많은데 호남까지 동시에 가능할까? 이건 거죠. 용인을 짓고 경기 지역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호남권을 간다는 게 아니라 용인 하고 있는 와중에 호남권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과연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우리가 립 서비스로 봐야 되는가? 왜 그러냐? 전력과 용수가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P4, P5, 용인 클러스터 이쪽 하는데도 계속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온 게 불과 몇 달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남권은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용수가, 전력 인프라가 과연 팹 건설을 하기에 지금 당장 그 수준에 부합할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권과 호남권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도 비용적이지만 이 인프라 투자에 어떻게 보면 힘을 써줘야 되는 기업들이 캐파가 될까? 그런 고민도 저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동시에 가능할까? 그리고 전력과 용수와 같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투자의 포인트들이 이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를 먼저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에너지 인프라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혹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태양광 패널을 분해를 해봤더니 설명서에 없는 부품 몇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품들이 조립을 해보면 통신 부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빌미로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유럽은 아예 금지를 조치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퍼스솔라가 딱 떠오르겠죠. 혹은 썬런이라고 하는 기업들, 아니면 이튼이라든지 GE 버너바와 같은 전통적으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과 에너지 종합 3사 기업들이 힘을 받겠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태양광 관련주들, 흔히 말하는 3대장들이 힘을 받겠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의 기업을 이제 뽑아보려고 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원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SOFC도 있는데 지금 태양광을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쪽, 비용적인 부담, 물론 이 비용적인 부담이 지금 적다는 건 그동안에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공을 덜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게 태양광 에너지라고 해요. 미국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이 27개월 연속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설치 용량에 대한 이 규모도 이제는 1위 천연가스를 위협할 만큼의 발전 속도를 내고 있는 게 현재 태양광 패널 혹은 태양광 에너지의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증시로 가지고 와서 관련주를 뽑아본다면 당연히 3대장을 뽑을 수 있겠죠. 한화솔루션, OCI 홀딩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장중, 장후에 이야기 드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려왔습니다. 아직도 카톡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면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중에 업스트림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원자재부터, 원자재 공급부터 인곳을 사들여 와서 초기 공정을 통해서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용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초 소재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 소재를 만드는 이 분야의 90%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중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비중급 물량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OCI 홀딩스라는 거죠. 자,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한다? 그러면 비중국 점유율 중에 누가 가장 수혜를 받아볼 것인가? OCI 홀딩스가 소재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OCI 홀딩스는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평균적으로 5년 장기 공급 형태. 이게 1조가 1년 매출이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번 훅 훑고 지나가는 뉴스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허나 이거 가볍게 볼 거 아니다. 결국엔 스페이스X는 점점 더 성장을 할 거고 점점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겁니다. 여기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면 OCI 홀딩스가 가장 확실하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좋은 포인트들이 많다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OCI는 OCI 홀딩스로 국외 사업을, OCI는 국내 사업을, OCI 홀딩스로 태양광 사업을, OCI로는 반도체 소재나 화학 사업을, 이렇게 역할 분리를 충실히 해놓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중에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주가가 희석이 된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은 지분이 엮여 있고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OCI 홀딩스는 현재 태양광 웨이퍼를 만드는데,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OCI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또 차트, 기술적인 부분까지 봐야 하는데, 2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탈이 되었을 땐 저도 솔직히 조금은 당황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OCI 홀딩스를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펀더멘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시장 여파가 워낙 지금은 삼성전자, 또 지금은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로 가야 돼, 이런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가면서 재차
25만 원, 27만 원, 28만 원 순차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저는 35만 원대 혹은 40만 원 레벨대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반도체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죠. 공장 돌리려면 에너지 필요하죠. 에너지 필요하면 이제는 가져다 써야 될 에너지들은 모두 가져다 써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현혹되셔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인프라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아래 카톡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많이 받아보시면 되고, 저희가 어제 주식정음 온 오프라인 투자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7일 동안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투자 콘서트 참여 의사 확실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